먼저 우리가 이 도면 중에서도 현재 축을 연습해 보려면 커버를 마저 그려놔야 되겠어요. 커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있겠지만 혹시 해서 제가 그냥 바로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잠시 오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 이 커버에서 보시면 여기 커버에 요 구멍을 보면 요거는 카운터보어로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요 구멍은 본체에 맞춰서, 본체 구멍에 맞춰서 커버에 원통 형상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립면은 요렇게 맞춰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셈블리에서 스케치면을 잡아서 그릴 때는 제가 보기에는 세 파트 할 때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으로 스케치면을 잡아가지고 세 파트 해갖고 그 회전 보스 베이스로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겠어요. 자, 일단 부품 삽입에 세 파트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셈블리에서 정면 평면을 선택합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그 회전 보스 베이스 가야 되니까 중심선이 필요하겠어요. 자, 중심선을 잡아야겠는데 중심선을 잡을 만한 요소는 여기 아니면 여기 요런 데들이 다 동심을 가지고 있는 중심으로 참고할 만한 애들이에요. 요거의 중간점을 잡거나 요거의 중간점을 잡아서 중심선을 이렇게 쫙 그려놓으면 커버를 그리기 위한 회전 보스 베이스 하기 위한 그 뭡니까 중심선으로 얘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중심선을 이렇게 중간점, 여기 엣지의 중간점에다 잡고서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외부 참조가 저는 뜬다고 늘 이야기해요. 요런 데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스케치 1에 외부 참조 표식이 화살표로 이렇게 떴어요. 왜 외부 참조가 떴습니까? 이 다른 부품의 모서리의 중간점에서 참조가 된 겁니다. 파트를 설계할 때, 어셈블리에서 특히나 파트를 설계할 때는 외부 참조 요소를 그때그때 지우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중간점 구속 조건 지워버리죠. 자, 외부 참조가 요거 지금은 아직 안 지워졌는데 치수를 넣을 때 파트의 원점을 클릭하고 이 중심선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했더니 방금 전에는 외부 참조 표식이 떴었는데 왜 떴었어요? 이 축의 모서리 중간점에 구속되어 있던 거를 없애버리니까, 그리고 파트의 원점으로부터 28이라는 Y방향 치수를 넣으니까 외부 참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모서리를 따올 게 있어요. 요소 변환 기능을 이용해서 따올 게 있어요. 여기 모서리, 본체의 여기 모서리, 그리고 또 여기 모서리. 요거는 커버를 만들기 위해서 그대로 따와야 되겠죠. 요소 변환으로 따와야 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선을 이런 식으로 추가로 그려가지고 커버가 여기까지 닿는구만. 이렇게 파란 색깔로 제가 덧대 놓은 거를 그려놓고 이걸 회전 보스 베이스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요소 변환으로 두 개를 따줍니다. 여기에 엣지 따고 여기에 엣지 따고. 자, 이거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디스플레이를 음영 처리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음영 처리로 바꿔놓고 보니까 요소 변환으로 딴 것들, 요거 가만히 커서를 가져다 보세요. 요 구속이 요소 변환으로 딴 것에 구속이 뜬 것들을 마우스 커서로 가져다 대면은 말풍선이 모서리에 실루엣 모서리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모서리선이라고 하면서 다른 부품 본체, 공일 본체에 대해서 참조가 됐음을 이야기해요. 자, 요거 당연히 지울 수가 있죠. 기계요소 실기시험 시에는 이거 지우고 이거 편집할 시간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아닐 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이거를 지워서 정리한다. 그리고 방금 추가한 건 뭡니까? 수직과 수평 구속만 추가했죠. 자, 이렇게 해놓고 형상에 대한 치수를 봅니다. 완전 정의를 하려면 언제나 파트의 원점을 기준으로 XY 값을 잡아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로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원점 클릭해 가지고 이 수직선이 X방향으로 어느 위치에 가 있다. 그리고 이게 중심선이 원점으로부터 28이라는 위치를 갖고 있으니까 얘를 지름값으로 얼마를 준다. 그러면 얼추 정의가 들어갈 거예요. 완전히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자, 그래서 요 수직선분하고 원점을 먼저 클릭하고 이 수직선분을 클릭해서 얘에 대한 위치 치수 X방향의 위치 값을 22 깜장색 선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이 수평선을 역시 중심선하고 지름치수로 기입할 때 18 완전 정의 들어갔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선을 이제 마무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현재 제 거는 외부 참조 안 떴죠? 치수 넣었는데도 외부 참조 안 떴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치수를 넣을 때 원점을 1번으로 클릭하고 객체들을 제가 클릭한단 말이죠. 디자인 트리에서 원점을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해서 치수를 넣는단 말이죠. 그래픽 창에 있는 이 원점 표식을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셈블리의 원점을 선택하게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디자인 트리에 원점을 먼저 클릭하고 객체를 나중에 클릭해서 이렇게 치수를 넣는 거예요. 그럼 외부 참조가 안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또 정리해야 되겠는데 요거 코너를 이렇게 붙여야 되겠어요. 요소 잘라내기에 코너 옵션을 이용해서 얘네를 끝점 일치를 시켜버릴게요. 코너. 자, 이러면 이제 요 놈은 뭡니까? 외부 참조 없이 다른 부품에서 요소 변환으로 따고 난 다음에 외부 참조를 지우고 다시 형상 구속과 치수 구속을 이용해서 정의하기였죠.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그 커버의 형상을 우리는 이제 그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선을 추가해서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선을 추가해서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이럴 땐 다른 거에 일치가 안 뜨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일부러 일치가 뜰 것 같아 가지고 여기는 일부러 꺾었어요. 봤을 때 이 커버의 외경부터 보면은 커버 플랜지 쪽의 외경부터 보면은 얘는 40파입니다.
그리고 요거의 두께를 날개의 두께를 정하는 거에 앞서서 참 요거 수직으로 일단 바꿔 놓을게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요 선에서부터 요 선까지 과제도면에서 요거의 두께를 보시면 얘는 6으로 나옵니다. 6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선에서부터 요 끝까지 해가지고 전체의 두께를 보도록 할 텐데 요것은 12로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 군데에 치수를 넣어 볼게요. 요것은 6에다가 요것은 12에다가 자, 치수를 왜 이렇게 넣는지 아시겠죠? 22는 뭐 원점하고 잡느라 그런 거고 6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 회전형의 물체를 가공해서 이 방향으로 선반으로 가공해서 깎아 들어가는 가공 깊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6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소재에 대한 치수가 필요한 것이죠. 아예 2D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치수를 넣는 거예요. 2D 도면 작업할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치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수를 넣으실 때 얘에서부터 중심선까지 반지름 치수들을 많이 넣으시는데 이거 지름 치수로 꼭 넣으시는 게 맞아요. 회전 형상이기 때문에 이거 지름 치수로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경 요거는 몇으로 넣어야 될까요? 자, 여기에 낑겨지는 4번 축이 몇이었나요? 어제 우리가 했을 때 M14의 피치 1이었죠. 예. M14의 피치 1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뭡니까? 14파이로 그냥 구멍만 뚫어 놓으면은 얘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제 그림이 좀 이렇게 돼서 그렇기는 한데 자, 축에 순하사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14로 구멍을 뚫어 버리면 그죠?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피치값만큼 내리면은 틀려집니다. 피치라는 개념은 뭐였어요? 요렇게 봤을 때 여기 산꼭대기에서 산꼭대기가 피치였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요것을 여러분들이 요렇게 되는 거를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여기에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위치가 여기 1대고 제가 동그라미 친 데고 그 다음에 화살촉이 닿을 부분이 안찌름인 셈이죠. 그렇다면은 자, 요거를 감안해서 보자는 거는 이거 뭐 삼각함수 가가지고 그거를 생각하려면은 머리가 아프고요. 또는 우리가 규격집에서 가는 나사의 값을 적용해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일단 참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장에서도 그렇고 늘 삼각나사를 어떤 값으로 가는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삼각나사 중에서 미터 가는 나사에 M16까지는 있죠. 그러니까 M14 우리는 피치값 1 요걸 보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위에 표시해 놓은 것이 앞나사라고 해놨어요. 앞나사 입장에서 D1 또는 이라는 부분 요거를 보면은
암나사의 골찌름 D1을 요거를 보게 되면은 요게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 요렇게 해갖고 그려졌을 때 위쪽의 그림이 암나사 쪽이에요. 아래쪽 그림은 수나사 쪽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치수가 빠져나오고 표식이 D1이라고 돼 있죠. 요게 암나사의 골찌름인 셈이에요. 골찌름.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 M14일 경우 이 골찌름이 얼마로 되는지 한번 이렇게 매치해서 보면은 M14 피치1은 12.91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12.917 요거보다 크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죠. 작을수록 어느 쪽으로 가요? 이게 그 안찌름이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거 파낼 때 수나사가 파낼 때 여유 있게 더 파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12.5 정도로 볼까요? 너무 그 군사치로 때려버렸나? 12.9 그냥 9로 갈까요? 그러면 12.9.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12.9파이로 보면 되겠다는 이야기죠. 안에 구멍을 자 12.9로 했을 때 좀 이게 덜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제 거는 그래픽이 좀 깨져가지고 문제인데 나사의 끝이 수나사 끝이 이렇게 됐고 요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부분이 보이긴 하겠네요. 자, 여하간 자, 요렇게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12.5로 넉넉하니 들어가 버릴까요? 12.5로 네. 12.5 정도로 가니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은 이 부시를 회전 보스 베이스로 그릴 준비는 끝났네요. 자, 그러면 회전 보스 베이스 갑니다. 자, 먼저 이제 파트 이름 바꾸기부터 할게요. 파트 이름 바꾸기. 얘는 05 커버 언더바 프린트 언더바 프린트 요렇게만 놔둘까? 05 커버 언더바 커버 프린트 파트 이름은 요렇게만 저장을 구분할게요. 언더바 프린트를 넣는 이유는 왜 그래요? 프린트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집할 거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뒤에다가 이름을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외부 파일의 저장 역시 어셈블리와 동일로 가시고 자, 그러면 요거는 파트 편집도 아예 정리하고 요것만 제가 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 여기에서 부품을 커버 부품을 만들어 줬어요. 그죠? 지금 현재 이 커버 부품이 색깔을 좀 바꿔서 보면은 여러분이 더 보기가 좋으실 것 같아서 커버 부품을 요런 은가색으로 이렇게 바꿔 놓는다 하고 잘 보이죠? 이거보다 이쪽 색깔로 갈까? 여기 더 잘 보이죠? 그 다음에 샤프트 부품을 정렬해 빨간색 이렇게 보색 대비가 정확하게 잘 나게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내가 이대로 출력하면은 이대로 프린팅 하면은
축을 여기다 못 꽂겠구나. 신영씨가 열심히 출력한 축을 커버 여기에다가 못 꽂겠구나. 그런 오호 통제라 애통함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떤 방법을 쓰는지 제가 강조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합치기라는 피처 명령이 있죠. 합치기라는 피처 명령을 사용할 때 먼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1번은 축 부품을 웍스에서도 축척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축척, CAD로 이야기하자면 스케일 명령인 셈이에요. 즉 축 부품을 하나 더 카피해서 만들 필요가 있죠. 출력용 따로, 축척 조절하는 파일 따로 사용하고 지울 거니까, 그죠? 아니면은 뭐 저장 안 해도 되니까 뭐 그렇게 가도 되고, 편하게 그냥 파일 하나 새로 안 만들게요. 축을 갖다가 축척을 적용해서 보통 ABS나 플라스틱들 중에서도 ABS 같은 경우는 3%의 싱크에이지 수축률을 가진다고 이야기해요. 플라스틱이 녹아있는 상태에서 출력이 되고 난 다음에 얘가 식고 난 다음에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이 있을 때는 팽창해 있다가 열을 뺏기면 냉각이 되면은 수축이 된대요. 그랬을 때 크기의 변화가 3%로 본다는 거예요. 뭐 그거는 ABS 기준이기는 한데 이거를 참고를 해보도록 하자면, 이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 축을 갖다가 커버해서 빼낼 때 이런 수축률을 감안해서 축척의 수축률을 적용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축척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축에다가 몇을 곱해야 될까요? 0.07? 1.03? 그렇죠. 1.03 늘어나야 돼요. 그죠? 늘려가지고 이 축척을 적용을 해야 돼요. 03이 소수점이야 0.03이 3%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자체의 크기를 포함해서 1.03을 축척의 비율로 정하면 이 커버에서 빼낼, 합치기 기능에서 커버에서 빼낼 것으로 사용할 이 축이 1.03배가 되면은 그죠? 그러면은 이 커버에서 합치기에 빼기로 이렇게 빼는 이게 더 커지죠. 그러면 이제 이 합치기 기능에서 차집합으로 어디에서 뺀다고요? 커버에서 축척이 적용된 축을 빼주면 원본 사이즈로 출력된 축을 여기다 꽂을 때 그나마 가능하겠죠.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런 거로 여러분 잊지 마시고, ABS가 3%긴 해서 우리 PLA는 더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냥 요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준호씨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 저는 재생성하고 저장을 했고, 자, 먼저 이 부품을 좀 열어서 편집을 할게요. 자, 얘를 열어서 축 부품을 열어갖고, 자, 이 피처 탭에서 어라? 쌤 뻥쳤네.
축척 기능 없잖아요. 이럴 때 어디서 축척을 꺼낼까요? 계산이? 그렇죠. 도구의 사용자 정의. 도구의 사용자 정의로 가서 어디에 있어요? 명령 탭의 피처로 가시면 축척이 모양이 뭐 요렇게 된 거예요. 아이콘 모양이 조그만 게 이렇게 있고 큰 게 요렇게 있어서 화살표로 요렇게 된 거 축척이라는 기능 아이콘이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요거를 드래그해서 요런 데다가 끼겨 넣도록 할게요. 명령 탭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피처 카테고리를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축척이라는 애를 끌어다가 놓습니다. 자, 피처 탭에 이 피처 패널에 축척이라는 명령이 적용됐죠. 요거 뻥튀기 하는 것까지만 할게요. 자, 이거를 축척을 클릭하시면 축척 기준이 중심으로 돼 있어요. 원점도 있고 좌표계도 있어요. 우리는 축척의 기준을 어디로 보는 게 좋으냐면 생성된 파트 내에서 생성된 피처의 중심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균일 축척이 체크돼 있죠. 자, 균일 축척이 체크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축척 개수창에 몇을 넣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어요? 1.03. 자, 이거 1.03으로 해서 우리 이론적으로 이렇게 ABS의 수축률을 감안해서 넣기는 하지만 이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이 축척 값을 더 키워서 적용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1.03으로 우선 해 놓을게요. 약간 커졌나요? 약간 변형이 된 것 같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저장 한번 싹 눌러 놓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전 시간에 지금 이것을 수축률 감안해서 1.03배로 적용을 했어요. 1.03배로 적용을 했고 얘를 한번 세이브 눌렀어요. 자, 그러면 요 파트 창은 이제 닫을게요. 어셈블리 재생성 됐고, 자, 이 부품을 좀 전에 이야기한 커버에서 차집합으로 커버를 축을 빼려고 하면 얘를 파트로 열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다들 커버를 열어주시고요. 커버를 부품 창에서 열었죠. 파트 창으로 열었죠. 자, 그럼 이렇게 열려놓은 거에다가 합치기 기능을 쓰려면 먼저 다른 파트를 이 파트 안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겠죠. 풀다운 메뉴에서 삽입의 파트 어디 갔노? 삽입의 파트 풀다운 메뉴 삽입의 파트로 해서 이 축을 불러오겠어요. 일전에 기어 작은 기어와 큰 기어를 삽입의 파트로 이렇게 불러올 때도 뭐를 주의해야 했어요? 파트 이동 찾기. 파트 이동 찾기. 요거 체크가 돼 있어야 어셈블리에서 메이트 하는 것처럼 대화창을 보면서 할 수가 있다고 그랬고, 솔리드 바디를 가져오고 또 평면 요소를 가져오고 요런 것들을 미리 이 파트를 삽입할 때 기억하셔야 되겠죠?
삽입의 파트. 어느 겁니까? 축을 불러와야 되죠. 예. 축을 불러오는데 어느 거 체크해 달라고 했어요? 솔리드 바디를 체크해야 되고 평면을 클릭해서 체크해야 된다 했어요. 네. 그리고 파트 찾기라는 항목에도 이동복사 피처가 있는 파트 찾기. 요거 체크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요 세 가지를 어셈블리 메뉴에서 메이트 쓰는 것처럼 쓰려면 풀다운 메뉴 삽입에 파트를 할 때 파트 삽입의 옵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죠. 요거를 안 해놓고 쌤 나는 메이트가 안 떠요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자 요렇게 해놓고 얘를 갖다 놓는데 이때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확인 버튼이 두 군데 있죠. 자 요쪽 거를 누르면 원점 위치끼리 맞춰지기 때문에 얘네가 겹쳐질 거예요. 오른쪽에 거는 이 커서 위치쯤에 파트가 이렇게 놓일 거예요. 자 메이트를 제대로 보려면 이쪽 확인 버튼을 쓰는 게 좋겠어요. 뭐 이거는 그냥 빨리 하려면 왼쪽에 있는 확인 버튼 누르면 원점끼리 서로 맞아지니까 그게 더 편하기는 하지만 메이트 연습도 다시 해볼 겸 이쪽에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떨어졌죠 이렇게. 자 이랬을 때 파트 찾기 대화창으로 넘어갔는데 디자인 트리를 열어줍시다. 그래픽 창에서 디자인 트리를 열어놓고 자 위에 있는 이 세 개의 평면은 현재 커버의 평면들이죠. 불러온 거의 평면들은 디자인 트리를 열어야 되죠. 04 샤프트 드릴지그 05 요거의 평면을 또 열면 얘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매치가 되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먼저 맞추는데 이런 원통 요소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원통하고 이 원통 요소하고 원통 면과 면을 잡아서 가장 쉬운 게 뭐가 있어요? 동심이 있죠. 그렇죠. 동심으로 얘를 맞춰 보도록 하겠어요. 자 동심으로 들어왔나요? 그러면 얘는 추가 버튼을 눌러서 메이트를 하나 해 놓고 자 그 원본 커버의 우측면 평면하고 뭡니까 그 정렬될 만한 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커버의 우측면 평면이고 어디 갔노? 자 샤프트의 우측면 평면도 같은 선상에 놓여 있어요. 얘가 딱 위치가 맞겠군요. 그러면 확인. 추가 버튼이죠. 추가 버튼 요거 눌러 놓으면 자 요게 과제 도면의 위치처럼 얘네가 딱 정렬이 됐나요? 예. 오케이. 그러면 메이트는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요. 이 축이 회전하지 못하게끔 해야 되겠죠. 커버 부품의 정면 평면과 자, 또 샤프트, 04 샤프트의 정면 평면 요것을 면과 면 일치로 맞추면 어때요? 얘네는 이제 완전히 고정이 됐겠죠. 네. XYZ 방향으로 다 못 움직여요. 자 그러면 요거 파트 찾기는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종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에서 이 커버 부품에서 이 축 부품을 빼내면 되는 거죠. 얘에서 얘를 빼내면 되는 거죠. 자 요 기능이 어디에서 쓰는 거라고요?
합치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합치기에 기어 두 개를 추가, 플러스 시키는 거로 많이 우리는 해봤죠. 예. 기어박스의 경우에 두 개의 기어를 갖다 이렇게 삽입의 파트로 불러와 놓고 두 개를 추가, 애드로 이렇게 붙이는 거 했죠. 요번에는 제거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얘가 본체가 되고 이 불러온 솔리드 바디 요것이 합칠 바디 말은 합칠 바디지만 얘가 뺄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얘를 본체를 먼저 선택하고 뺄 바디를 두 번째 선택하는 거로 생각만 하시면 돼요. 반장왜? 자, 그러면 이제 해봅니다. 요거에서 본체를 요거로 잡고 커버로 잡고 뺄 거를 축으로 선택하고 확인. 옵션은 제거로 돼 있죠? 예. 준호 오케이? 예. 그러면 확인. 나사선이 어떻게? 생기나요? 예. 자, 이 그래픽이 좀 깨지는데 저도. 자, 단면 보기 보면은 아마 문제가 덜하리라 생각이 돼요. 자, 요렇게 이 뭡니까? 나사산을 가진 것을 출력하려면은 요렇게 편집하는 것까지 할 수가 있어야겠네요. 예.